미국이 외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국내외 40여 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전망치를 0.3%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걸었던 배당 소득세 완화 공약을 없애거나 약화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들 모두 세수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T 해킹 사태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요구했다가 기관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중재 역할을 맡은 법제처는 판단을 거절하고 발을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세 이슈가 요동쳤던 지난달 우리 수출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5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지난달 전체 수출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천만 달러였는데요. 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건 월 1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수출국인 미국 대상 수출이 8.1%, 중국 대상 수출은 8.4%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5월 무역 수지는 6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나빴다는 자동차 수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줄었는데요. 특히 4월 3일 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가 부과된 4월 첫 달에는 19%가 줄었는데 지난달에는 더 크게 감소한 겁니다. 지난 3월 25% 관세가 부과됐던 철강도 대미 철강 수출액이 20.6%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5월 수출액이 138억 달러를 보여서 작년보다 20% 늘어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한 먹구름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데 이어서 국내외 기관 곳곳에서 0%대 전망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원진 기자, 전문 기관들 전망치 평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가 조사한 국내외 40여 개 기관의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였습니다.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0.322%포인트나 낮아진 건데요. 조사기관 절반 이상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기관 조정폭을 보면 크레디아그리콜 CIB가 0.8%포인트를 낮췄고 HSBC와 싱가포르 DBS 그룹 등도 0.7%포인트씩 내려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낮게 제시된 성장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이 0.3%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수정 제시한 0.8%보다도 0.5%포인트나 낮은 수치인데요. 시티그룹과 ING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12곳이 0.8% 아래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수치의 절반 수준으로 깎은 바 있는데 상당수 기관들은 한은의 전망조차도 낙관적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우리 경제 전망을 소폭 높여잡기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모건 스탠리가 0.1%포인트씩 올려서 각각 1%, 0.8%, 1.1%로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의 점진적 완화와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 등을 꼽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제 전망이 나빠지는 데는 수출 타격도 물론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내수의 오랜 부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부진에는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격 인상이 역시 적잖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롯데 GRS가 운영하는 도넛 프랜차이즈 크리스피 크림까지 도넛과 커피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롯데 GRS는 지난달 중순 크리스피 크림 아메리카노와 라떼 등 커피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미디엄의 경우 4.8% 올라 4,200원에서 4,400원이 됐습니다. 도넛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는 12개 더즌 가격이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1,000원 올랐고 이외 단품 도넛들도 100원씩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 2만 원 구독 서비스는 이달부터 혜택이 줄었는데요. 도넛 구독의 경우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3개의 이용 횟수가 월 10회에서 8회로 줄었고 아메리카노 월 이용 횟수도 월 25회에서 20회로 축소됐습니다. 네, 정말 올해 내내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인상 품목들이 또 있죠. 네, 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는데요. 편의점에서는 지난 1일부터 하이트 진로의 테라, 켈리, 하이트 등 맥주 가격이 최대 11% 올랐고 서울우유도 300ml 우유와 아침의 주스, 비오트 등의 가격을 이달부터 인상했습니다. 메이업의 킨더 초콜릿과 페레로 로쉐 등 초콜릿 가격도 올랐는데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LG 생활건강과 아큐브 등 생활용품 대표 기업들도 치약과 렌즈 등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고환율 등을 인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전국 혼란을 틈타 집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삼성페이가 대중화되면서 현금이나 실물 카드는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1,700만 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했을 정도인데 그 삼성페이가 출근 시간대 먹통이 되면서 적잖은 시민들이 얼굴을 붉혀야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이른 아침부터 오류가 발생했죠. 네, 오전 7시쯤으로 대부분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대에 삼성페이가 먹통이 된 건데요. 결제를 위해 지문을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인증 자체가 안 되는 식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로 인해 출근길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품을 사던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NFC 방식의 후불교통카드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일부 선불교통카드를 등록하려는 시민들은 오류를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난 시민들은 삼성 멤버스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안 되면 공지라도 해달라거나 왜 안 되는 거냐 등등 불만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는 3시간쯤 뒤인 오전 10시에 오류 복구가 완료됐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간헐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파악됐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카드 결제와 등록을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라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주말 원 UI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코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3분가량 결제 오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새 정부의 과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높인다고 밝히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불확실성에 빠진 관세와 대선 관련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에 정부가 곧바로 관련 기업들과 만남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전 철강, 비철금속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50%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엔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해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수출 기업 통상 담당 임원과 철강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국내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지난 3월 12일 25% 품목관세 부과 조치로 타격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 관세 인상이 더해질 경우 국내 철강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산업부는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협의의 큰 틀에서 철강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50%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예고한 관세 인상 시점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입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펜실베니아 US 스틸 행사에서 관세율이 25%인 상황에 허점이 있었다고 밝히며 누구도 50%의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의 최강 50% 관세 소식에 유럽연합은 곧바로 보복을 예고하는 등 향후 강대강 충돌도 예상됩니다. SBS 미즈 유정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 진로가 바뀌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신 것처럼 나라 밖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변곡점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키워드별로 보면 역시나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는 것처럼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지난 2달간 후보 선출 또 선거운동이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권리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곧바로 시작되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상 꾸려져야 하는데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탓에 인수위는 이번엔 꾸려지지 않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미국 관세 장벽 충격파까지 가시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곧바로 비상경제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새 정부가 내각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보면 다음 키워드는 OECD 0%대 전망인데요. 앞서 해외 기관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0%대로 낮췄다는 소식 봤는데 네. OECD의 전망치도 이번에 나오는 거죠. 네, 역시 비슷한 대열을 합류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이 세계 각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일 내놓습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전망했다가 3월엔 12.3 비상기업 사태의 영향을 반영해 1.5%로 낮췄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선 이 미국발 관세 전쟁 영향을 반영해 1% 아래로 더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최근 이 전망치를 1.6%에서 0.8%까지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 새 정부의 정책 수립도 그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꼽아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관세 전쟁 재시동으로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적용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이로 인해 이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국가별 상호 관세, 또 주요 품목별 관세 등 이 관세 전쟁의 파고가 재차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25% 관세로 타격받고 있는 국내 철강 업계, 50%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 철강 제품 수출 둔화, 여기에 생산 감축 어려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취재진이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집중 점검한 결과 각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노리고 외쳤던 배당소득세 개편이 막판에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후퇴했는지 또 이유는 뭐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에서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8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에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20%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공약집에 담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보다 완화된 안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14%의 세율을 유지하되 1년 이상 장기주식 보유자에겐 14%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20에서 25% 사이에서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수 추계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변경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최근 SKT 해킹 사태를 두고 통신업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안보 담당 기관인 국정원이 충돌했습니다. 국정원이 과기부에 조사 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공유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판단을 요청받았던 법제처가 과기부에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답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두 기관 사이에 쟁점이 뭐였는지부터 다시 짚어보죠. 네, 앞서 과기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한 자료 공유 요청을 받으면서 두 기관 간의 거버넌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조사 자료를 제3자와는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과기부는 충돌하는 두 법의 관계성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과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거버넌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좀 받고 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주 금요일 법제처 법령 해석 제도를 통해 판단하기 적절치 않으므로 법령 해석 요청을 반려한다고 과기부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가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한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과기부로 공이 넘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줘야 되냐, 이 부분은 이제 과기부의 자율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요. 과기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과기부의 판단에 우선권을 두는 느낌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논의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현대차가 13년 만에 차량 원격 제어 앱인 블루링크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던 앱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건데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블루링크를 언제부터 못 쓰게 됩니까? 네, 이달 25일부터 현대차의 대표 차량 제어 앱인 블루링크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3년 만입니다. 서비스를 전격 종료하기로 한 건 지난해 말 블루링크와 마이현대 앱이 통합된 데 따라서입니다. 기존엔 원격 시동 걸기, 문 열고 잠그기, 내비게이션 검색 등은 블루링크에서, 차 정비 예약, 멤버십 조회 등은 마이현대에서 이용했다면 지금은 마이현대의 모든 기능을 모은 겁니다. 또 마이현대에서는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방문 세차 신청, 시승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통합 앱을 쓰지 않고 블루링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25일부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마이현대 앱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키 앱도 마이현대에 흡수돼 디지털 키를 계속 쓰려면 꼭 마이현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실물키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디지털 키 앱을 삭제한 뒤 마이현대에서 새로 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서비스의 이용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현대차가 이렇게 기능을 한데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네, 현대차는 세 개의 앱을 개별적으로 설치 및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아도 동일하게 마이 기아와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합한 바 있는데요. 이런 현대차 그룹의 전략은 분산돼 있던 여러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 사용자 편의성을 늘리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커넥티드 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발맞춘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차량과 모바일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보그룹이 서원밸리 컨트리 클럽과 지난달 31일 자선 그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그린 콘서트에서는 올해 4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 약 6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골프장의 가장 소중한 잔디를 나누는 그린 콘서트가 21회를 맞았습니다. 25년 넘게 꾸준히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탁하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항동과 수궁동, 오류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 들어서도 대체로 탁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와 전북, 광주, 울산, 부산 나쁨, 그 밖의 경상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반면 환경부 기준은 부산과 울산으로만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대선일인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 광주로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현충일인 금요일과 주말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